한밤 흉기 들고 똑똑. 야, 진짜 가족 여러분 이거 진짜 잘 들어주십시오.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까? 네, 체크포인트 내용대로입니다. 한 20대 남성이 지난해 8월에 자정이 조금 넘은 야심한 시각이었습니다. 정말 어두운 시간이었는데 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채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흉기를 들고 이 위층에 사는 여성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이 여성은 인터폰을 확인한 뒤에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이 남성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노크를 했고요. 결국 경찰에 신고해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자, 흉기 들고 집 안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했던 겁니까? 일단은 이 20대 남성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좀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폭행하려고 흉기를 들고 와서 초인종을 눌렀다. 아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조사에서는 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성폭행보다는 삶의 의미를 찾으러 갔다. 교도소나 병원에 가고 싶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죄를 저질러서 교도소나 병원을 가고 싶었다. 어찌 보면은 이 범행과 관련해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소장님이 저런 경우를 집에 혼자 계시는데 겪었다고 하면 밖에 나갈 수 있으시겠어요, 저거? 당연히 경찰을 부르죠. 이거는 경찰을 부르는 거 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흉기를 들고 밤 12시에 문 앞에 서 있는데 이건 너무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렇게 흉기를 들지 않아도 저는 이런 남자가 바로 우리 집 아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럼요. 너무나 공포스럽고 이건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자, 재판에 넘겨졌는데 혐의를 인정했어요? 안 했습니다. 이 특수 주거 침입입니다. 이 흉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특수죄가 붙게 됐는데 이 남성 뭐라고 주장했냐면 법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 집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건 맞다. 그런데 나 들어가려고 안 했다. 손잡이를 돌린 것도 아니고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한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주거 침입을 아예 실행을 착수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1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뭐 엄밀히 말하면 주거침입을 부인했다기보다 본인의 행동은 인정했지만 이게 법리적으로 주거침입이 된다, 되지 않는다에 대한 그런 이건 아마 변호사가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1심 판단 그렇습니다. 주거침입에는 우리 주거침입하면 생각나는 게 보통 이제 문으로 들어가는 걸 이제 침입이라고 하는데 주거침입도 미수를 처벌합니다. 흉기를 들었기 때문에 특수주거침입 미수가 될 텐데 일단 주거침입을 위한 시도를 했느냐 이제 그걸 1심 판단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줬다면 들어갔겠죠. 들어갔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초인종을 누르고 그 문을 똑똑 두드리는 것 이거는 주거침입하려고 하는 그 실행의 시작이 있었으니까 시작이 있었지만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죠.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특수주거침입 미수가 된다는 거고 저 밑에 부분이 뭐가 중요하냐면 전용 부분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아파트에 공동현관이 있으면 외부인은 이런 행동을 했으면 그 자체로 주거침입입니다. 그냥 이 아파트 현관문만 들어왔어도. 근데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이 아파트 내에 돌아다니는 건 주거침입이 아니고 이 집 문을 들어가려는 시도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 여성이 사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했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일단 1심에서는 미수죄를 인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이걸로 세상에 어떻게 징역 1년이냐 이렇게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 화를 내고 계시는데 자, 여기서 주목해 주십시오.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항소심에 갔습니다. 네, 뭐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특수주거 침입 미수죄로 1심에서는 1년 징역을 선고를 했는데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어집니다. 무죄가 됩니다. 주거 침입죄 사실은 주거를 몸을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만 사실은 주거의 현실성, 위험성을 사생활의 공연을 깼을 때 이때부터 주거 침입죄가 실행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2심에서는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을 좀 봐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건 사실이다. 근데 이걸로 위험이 개시됐다고 하긴 인정은 어렵다고 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의 행동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옆에 사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 수사기관에서 여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다음에도 이 사람 도망가지 않고 피해자 집 앞에 손줄에 앉아있다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좀 전에 백 변호사가 얘기를 했지만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뭐 그냥 성범죄 목적으로 갔다 했다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갔다 했다가 횡설수설했던 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재판보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어떤 의도, 범죄 의도가 주거에 침입하려는 구체적인 범죄가 드러났는지 실행됐는지 범행 계획이 맞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형 법정 수위 원칙상 이 부분은 유죄가 될 수 없고 무죄가 된다라고 판결 선고를 한 것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박 변호사님의 개인 입장이 아니라 그냥 판결 2심 항소심 판결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백 변호사님, 네. 이 기사에 달린 댓글 1등 댓글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 2심 판사님 내가 당신네 집에 밤에 흉기 들고 가서 이렇게 초인종 누르고 똑똑하면은 나 무죄 때려줄 거죠? 근데 사실 뭐 그걸 가지고 뭔가 추가로 더했다면 협박죄 같은 건 명확하게 인정이 됐을 텐데 이게 참 그래요. 아까 박지훈 변호사 설명하셨고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를 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거 침입이 되려면 현실적인 위협성이 있어야 돼요. 현실적인 위협성이라는 건 칼을 들고 회를 가할 것 같은 현실적인 위험성이 아니라 이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현실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남성이 뭐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뭐 실패를 했다거나 손잡이를 돌려서 침입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다거나 하면은 미수죄가 당연히 인정이 됐을 텐데 이 사람이 했던 건 초인종 누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뜻은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전혀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기수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뭐 최소한의 들어가려는 시도가 없었다면 일단 이 행동만 놓고 주거침입 미수로 처벌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변호사로 좀 회의는 드는데 아까 저도 그 댓글 보니까 사실 저도 다 이해는 되는데 이런 경우 이 지금 주거침입 안에 오히려 뭐 협박이나 다른 뭐 특수협박이나 이런 걸로 처벌하면 몰라도 주거침입 미수로 처벌하는 게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왜 저를 그렇게 보세요? 아니, 저 변호사님 저는 뭐 설명 전 이해가 안 돼요. 들어도 근데 뭐 아니, 재형 법정주의라는 게 근데 뭐 이건 변호사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설명 안 하면. 아니 박 변호사님 그런데 진짜 무슨 예, 나쁜 행동인데요. 판결이 무슨 수학 공식도 아니고 근데 이건 이러니까 그래 안 들어간 거야. 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거 무죄. 이게 분명히 나쁜 행동이고 뭔가 갑을 해야 되고 그런 얘기는 저희도 다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재형 법정 그러니까 죄가 돼서 처벌할 수 있는 건지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고 저도 백 변호사 의견하고 똑같거든요. 주거 침입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형법상에 뭐 예컨대 협박이라든지 다른 범죄로 기소가 됐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기소한 것만 판단합니다. 검사가 그걸 기소를 하고 판사는 그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타당하지 않고 피해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지만 법적으로는 이게 무죄가 되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 저 소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에요.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저 여성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사 가야 돼요. 그렇죠. 지금 무죄로 나왔어요, 지금. 네. 어떻게 살아요, 그 아파트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검찰이 한 얘기가 상당히 설득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발 위험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치료 감호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데 판 법정에서 재판부에서 다 기각했어요. 다 기각했으니까요. 근데 이 판사께서 이 조현병 물론 이제 모든 조현병을 가지신 분들을 저희가 잠재적인 범죄자로 절대 보지 않죠. 도리어 더 순하고 더 얌전히 계신 분들도 많으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이미 흉기를 가지고 가서 난 강간할 마음이 있었다고 횡성수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행동을 컨트롤을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환상에 의해서 망상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면 이 사람의 삶도 위험하지만 아래 위층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이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이 위험해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어떻게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사람들하고 당연히 격리를 시켜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격리가 뭐예요? 그러면은 자기의 죄값을 받아서 치료 감으로 가든지 아니면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든지. 근데 지금 누가 이 사람을 또 외래 치료든 입원 치료든 하기 쉬운 상황이 아니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법이 이 사람도 도와주고 동네에 이런 피해자도 도와주려면 이런 어떤 수감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백 죄는 변호사님, 이거 네. 아닌 듯 네. 아닌 듯 사건이 딱 이러다가 그냥 그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 저도 좀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워요. 이건 무죄는 무죄입니다. 주거침입은 무죄는 예, 무죄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그 집에 살면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재판부가 꼼꼼하게 봤습니다. 이 남성이 그래도 본인의 이 정신질환을 인정하고 치료에 대해서 적극적 의사를 보이고 또 조모도 역시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이 지금 뭐 손자를 치료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라는 부분 때문에 치료감을 기각한 건데 치료감은 말 그대로 뭐 형식적으로는 치료 처분이지만 말 그대로 들어가서 6개월 동안 뭐 소위 말해서 감금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또 계속 연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 인격적인 것까지 고려했다고 하지만 사회 안정화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치료 감호 처분을 해서
그거는 이제 이 남성의 위험성을 다 제거를 했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남습니다. 알겠습니다.